주간 K리그는 축구팬들의 탕탕 후루후루 취향 저격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월드컵 3차 예선 첫 단추를 끼우는 날, 평일 저녁 흐린 날씨에도 축구팬들은 빨간 유니폼을 챙겨 입고 대표팀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새로 발탁된 선수들도 많고 해서 다들 잘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팬으로서 그냥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 이런 것도 많이 공부하고 왔거든요. 두 골은 넣지 않을까. 대한민국 화이팅! 선수들에 대한 애정과 환호는 이처럼 뜨거웠지만 축구협회를 향한 분노는 여전했습니다.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겨냥한 날선 문구가 붉은 악마 응원석에 걸렸고, 홍 감독이 전광판에 잡힐 때면 묵직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관중석이 냉탕과 온탕을 오간 건데 이런 싸늘한 팬심을 보여주듯 A매치 홈경기 매진 행렬도 11개월 만에 끊겼습니다. 대표팀은 지난해 10월 베트남전부터 싱가포르와 태국, 중국까지 다소 약한 상대와 만날 때도 관중석을 꽉 채웠는데 홍명보 감독의 사령탑 복귀 전에는 4,600석 정도가 비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입장권 가격 인상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시작부터 계속된 야유에 김민재는 경기 후 관중석에 다가가 항의를 자제해달라는 몸짓을 취했는데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마음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선수들을 응원을 했으면 좀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팬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고요. 또 그거는 또 제가 앞으로 또 견뎌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은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축구장 밖에서도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현천입니다. 제 시작을 함께했던 주간 K리그의 11주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K리그 팬분들의 목소리로 팬들에 의한 방송으로 많은 리그 팬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주간 K리그 성남팬 패널 김대중입니다. 팔레스타인전 경기를 보고 아마도 다들 저와 같은 기분으로 간밤에 잠을 설치셨을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 3차 예선까지 올라와 본 적도 없었던 이번 3차 예선 B조에서 가장 최약체를 평가받고 있던 팀이었고, 국제대회 출전 자체도 힘들었던 팀이라서 대한민국과의 만남은 처음이었던 팀이었고, 전쟁 중이라서 이제 무적, 그러니까 무소속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 MOM으로 선정됐던 팔레스타인 골키퍼도 현재 무소속이어서 1년간 개인 훈련을 하는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3차 예선을 참가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팀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홈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거뒀으니 이에 대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선임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데다가 월드컵 8강을 목표로 하겠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다득점으로 증명하겠다는 홍명보 감독의 발언이 정말 민망해질 정도로 결과만이 아니라 경기력도 좋지 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3개월 전에 호주에게 0대5로 대패하는 등 약한 모습을 보여왔었고, 반면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고의 황금 멤버였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너무 크게 이기면은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이 기고만장해하면서 봐라, 응? 외국인 감독 뽑는 것보다 홍명보 감독이 정답 아니겠느냐, 축구팬들은 아가리 싸물어라 라고 이런 태도 나올까봐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걱정을 스스로 잠재워 주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골망 흔든 건 팔레스타인이었고, 이게 다행히 어깨 하나에 이 어깨가 약간 나왔던 그 간발의 차이로 옵사이드로 판정됐을 망정이지, 경기 전체적으로 팔레스타인이 계획한 대로 완전히 끌려다녔던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 및 유튜버들이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으로 이 홍명보 감독이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전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이슈 위주로 좀 저는 얘기를 할 건데요.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과 축협은 준비 기간이 좀 짧았다, 일단 이 변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 감독이었던 김도훈 때는 이 시간이 더 촉박했었거든요.
그 김도훈 감독 때는 의외로 톱니바퀴가 딱 맞아 떨어지듯이 경기력이 좋았고 결과도 무난히 잘 가져가기도 했던 걸 생각하면 이게 비교하는 게 실례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의 개인 팬이신 건지 아니면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원이 너무 거세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한 반감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홍명보 감독이 잘못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이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왜 감독한테만 이 탓을 하느냐라고 실드를 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감독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법도 하지만 이 실상을 알고 보면 홍명보 감독이 비난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은 먼저 월드컵 때는 지금과 거의 같은 이 멤버로 그때 우루과이랑 또 이제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경기력에서도 밀리지 않았었고 그리고 결과까지도 잘 가져왔었습니다. 아시아 예선 때는 이란을 상대로 우위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 같은 멤버인데 거의 큰 차이가 없는 멤버의 감독만 좀 바뀐 상황이에요. 같은 선수들인데 경기력에 차이가 났다면 이거는 감독의 전술 역량 차이 때문이고 각 선수들이 사용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품 논란이 있었던 조규성 선수의 경우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선수인데 벤투 감독은 그 월드컵 본선에서 이 선수를 너무 잘 활용했었거든요. 우루과이전 때 생각해보면 전방부터 압박을 되게 잘해줘가지고 정말 팀에 큰 도움이 되기도 했었고 뭐 가나전 때는 헤딩으로 2골 차이를 단숨에 따라잡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쉬운 극명하게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이게 단점이 많은 이 선수도 이 전술에 따라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이게 감독의 역량이거든요. 같은 선수인데도 같은 선수 구성에 같은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팔레스타인전에서는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만한 전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었고 또 둘째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하는 과정과 언행들로 팬들의 불만이 쌓여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이 쉴드 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들은 이제 선수들이 못하는데 왜 애꿎은 감독 탓을 하느냐 이런 의견이 나온 거라고 좀 보이는데 제 주변에도 축구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요 선수 때 좋은 이미지 홍명보를 기억하다 보니까 감독으로서도 이제 응원을 하게 되는 좀 상황인데 그때 이제 축구 팬들이 좀 드센 이 축구 팬들이 조금만 못하면 이번에도 감독 탓을 하면서 홍명보를 욕하고 있구나 이런 훌리건들 쯧쯧쯧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깨시민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분들 또는 이제 홍명보 응원원자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조금 알게 모르게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축구 팬들이 드센 거는 좀 인정하는 바이지만 이번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역대급으로 불합리한 과정의 연속이었잖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홍명보 감독이 너무 과도하게 까이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건 본인들이 화를 자초한 것으로 봐야 되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면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멤버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이제 홈에서 대승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력으로는 압도하면서 최소한 승리 정도는 가져가겠지 싶었는데 예상보다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 울산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오묘했을 것 같은데 조금 통쾌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정말 안 좋을 만한 게요. 대한민국의 축구팬으로서 축구판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 때문에 1차로 짜증이 났기도 했었을 거고 K리그 팬들이 아닌 분들은 야 저렇게 능력 없는 감독이 울산 감독으로 2년 연속 우승을 한 거 보면 K리그 수준이 얼마나 낮은 거냐며 울산의 우승을 평가전하는 이런 의견들도 나와서 2차로 좀 짜증이 났을 것 같기도 합니다. K리그 팬으로서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홍명보 울산을 이제 홍명보 감독이 우승을 시켰던 거는 정말 잘한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어느 정도 다 짜여진 이 밥상에 숟가락을 올린 이 상황도 좀 있었다는 점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전 울산 감독은 이제 김도훈 감독이었었는데 이 김도훈 감독이 전술적 역량이 좀 상당했던 감독이었지만 팀 운영에 대한 약점이 좀 있었던 감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준우승에 머물던 상황이었었고 그 후임으로 홍명보 감독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도훈 감독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또 시켜주고 클럽 월드컵에 진출시키는데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던 팀 울산 팀에 2%가 부족했던 부분이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우승 DNA라던가 팀 운영 능력 등의 이 부족 등이 이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제 오면서 이게 채워지게 됩니다. 카리스마 있게 이걸 채워주면서 울산이 정상에 오르게 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2012 런던 올림픽 때 성과와도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고인이 대신 이광종 감독님이 키워놓은 이 멤버를 홍명보 감독이 잘 인계받아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동메달이라는 성과를 이룬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감독이 꼭 전술형 감독이어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난하고 있는 축구 팬들도 홍명보 감독이 무조건 안 좋은 감독이다라는 이유로 지금 이제 그 부임을 반대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다만 이 관리형 감독으로서 능력을 보였던 대신 전술형 감독은 아니었던 만큼 장단점이 있는 감독인데, 이번에 이제 공정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국대 감독으로 선임되는 바람에 관리형 감독으로서의 큰 문제가 좀 생기게 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그렇게 미리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공정한 과정으로 감독이 되었는데, 감독이 이제 선수들에게 카리스마를 보이면서 관리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는 이 속담이 있는 것처럼, 똥 묻은 감독이 겨 묻은 선수에게 이것저것 지시한다면은 그 겨 묻은 이 선수들이 온전히 그걸 다 받아들일까요? 선수들이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해도 알게 모르게 마음속 어딘가는 좀 찝찝함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이제 이렇게 가장 큰 문제는 정몽규 축구협 회장과 홍명보 감독인데, 이에 대한 축구 팬들의 불만이 상암 경기장에서 야유로 이제 표출이 되었고, 이렇게 되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선수들에게 심적 부담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와 이 관중들 간에 작은 트러블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우선 이제 발단은 경기가 끝나자마자 김민재 선수가 굵은 악마 응원석으로 달려가서 레드존에 있었던 이 굵은 악마 팬들에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중계화면은 잡혔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좀 들리진 않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온갖 추측글들이 난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축구 팬들이 야유하니까 진정시키려고 간 거는 같은데 이러지 않았을까요? 진정하세요. 우리 계획대로 대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들 사퇴시키려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고 있잖아요. 라고 한 게 아니냐는 이런 커뮤니티의 글들도 있었는데, 물론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었고, 그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아무튼 추가로 공개된 영상들을 보니까 야유하지 말고 응원해달라라는 이 말을 이제 건넸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은 논란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김민재 선수의 발언이 예전에 이 여자축구팀의 모 선수가 서울시청의 모 선수가 팬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야유하지 말고 팬들의 본분이 응원이나 해라 라는 발언과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이 상황이 되는 바람에 이 팬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김민재 선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김민재 선수로 인해 화가 난 이 팬들의 마음도 이해가 좀 됩니다. 일단 대표팀은 말 그대로 이 팀인 만큼 모두 한 마음을 가지고 좀 뛰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업적을 단합된 팀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도 있고,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걸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다 사회생활 하시면서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개인 활동이 아닌 팀으로 활동하다 보면은 썩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조합으로, 아니면 또 그런 환경에서 팀이 운영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김민재 선수도 지금 대표팀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예전부터 그렇게 아무래도 모든 게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팀 생활을 예전부터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일원으로서 불만은 접어두고 공동의 이제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팬들이 이제 팀에 야유를 하니 이에 대해서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김민재 선수의 행동이 조금 좀 경솔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도 드는 게, 팬들이 야유하는 타겟은 선수들이 아니라 알다시피 이제 협회와 이 낙하산으로 이제 들어온 홍 감독이었거든요. 게다가 거기 직관 간 팬들이 못하기만을 바랬다면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외치고, 경기 막판에 힘을 내라 한국을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겠습니까? 그렇다면 시간과 돈을 이렇게 소모하면서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팬들 중에서 무작정 억가를 하는 이 답 없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대다수 팬들은요, 그렇게 막무가내인 분들은 아니에요. 김민재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팬들이 우리가 못하기를 바라고 응원한 것 같다라고 섭섭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인터뷰에서 이제 말을 해버린 거는 좀 너무 큰 차이가 나버릴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민재 선수도 사람인지라 좀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대표팀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수비를 상징하는 우리 상징적인 선수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역사상 최고의 또 수비수라고 불리는 이 선수가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파급력을 생각하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언행을 좀 신중하게 좀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관중들도 야유했더라도 이 관중들도 이제 잘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확률이, 그렇게 마음이 더 컸을 거고, 만약 국가를 대표하는 위대한 선수라면은 말이 아닌 실력으로 그 야유를 잠재웠어야죠. 그리고 솔직히 팬들 입장도 많이 서운했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진 않았지만, 이 협회 비리에 대해서는 이 말을 아끼면서 팬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말을 이렇게 해버린다는 느낌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 팬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짜증난 상황이 그거잖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협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팬들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니 협회 비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팬들한테는 바른 말 참 잘하네. 그러면서 타 종목 여자 선수들은 협회 부당한 문제에 대해서 용기 있게 말하는 거 보고 너무 이게 비교되는 좀 상황이잖아요. 팬들이 느끼기에는. 갑자기 제가 경기장에 있지도 않았는 제가 참 좀 더 섭섭하네요. 여튼 김민재 선수가 경기 종료 직후에 레드존에서 야유하지 말고 응원해달라고 한 후에 벤치로 또 가는데 관중석에서 좀 기분이 나빴던 팬들이 몇 명이 또 야유를 거기다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레드존을 김민재 선수가 딱 빤히 보더니 또 고개를 절레절 흔들면서 들어가는데 저는 요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선수들이 모두 정렬해서 인사를 할 때 일반석에는 인사를 좀 뭐 잘했지만 레드존에서는 또 김민재 선수만 인사를 안 해서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김민재 선수도 사람이니까 감정 표현을 할 수는 있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응원하러 와준 팬들에게는 조금 그래도 좀 싫더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예의상 한번 인사는 좀 드릴만 하지 않았을까. 저렇게 인사를 안 하고 뭐 고개 절레절 흔들면서 막 이렇게 갔던 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머리석까지 온 사람들 있었을 텐데 응원하러 와준 팬들에게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김민재 선수의 마음도 이제 일부 이해가 되면서도 아쉬웠던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경기력이 워낙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좀 어이없는 상황이 또 하나 나온 것도 있어요. 이 클린스만의 재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클린스만 감독도 전술이 없었던 건 마찬가지였지만 교체 선수에게 해저 축구를 시도하는 등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었는데 홍명보 감독은 그것조차 하지 못했었고 경기 막판에는 전의를 상실한 듯이 심각한 표정으로 벤치에 앉아있기만 했었습니다. 결국 클린스만 감독의 단점을 보완하긴커녕 이 새로운 단점을 더 추가하고만 상황이 좀 되고 말았고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이 대한민국 축협의 현 주소를 씁쓸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참사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월드컵을 개최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홈팀이 되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조추첨의 이제 행운이 따라서 이 팔레스타인과 같은 조에 걸렸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조별 라운드를 통과하기 위해서 꼭 이겨야 되는 이 팔레스타인을 첫 경기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경기력으로 이기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이거 상황이 어땠겠어요? 정말 이게 정말 난리 그 자체였겠죠. 이건 뭐 다른 경기 볼 것도 없이 조별 라운드 통과할 자격부터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경기도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팀의 감독이 월드컵 8강을 목표다라고 이렇게 월드컵 8강 운운하고 있고 뭐 이렇다면 이게 더 오히려 반작용으로 비난이 심해지겠죠. 이게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는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많은 걸 좀 잃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우선 역대급 꿀조인 만큼 평소대로라면요. 본선에 진출 정도만이 아니라 최대한 다득점으로 승수를 쌓게 되면서 피파 랭킹을 통해서 월드컵 2포트까지 노리는 게 가능했던 좀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첫 경기부터 근데 약체팀과 무수공부를 거두면서 엄청난 포인트 감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파 랭킹의 포인트에 엄청나게 저희가 불이익을 받게 됐거든요. 이 경기를 통해서. 이것도 홈에서 그런 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들으면서 아주 너 신났구나. 홍명보가 이기지 못하니까 드디어 이제 건수를 잡았어. 너 내가 비난하려고 아주 기분이 좋겠구나 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이고요. 저도 이거 홍명보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는 최소한 그래도 이 경기는 이기겠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 뭐 홍명보 감독이 좀 너무 잘하면은 좀 싫었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해버리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그 기분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본인들은 이제 결과가 좋으면 여론이 돌아설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었을 텐데 아니 그러면은 결과를 좀 보여주던가요. 아니 이런 결과만이 아니라 경기력부터 이 과정부터도 이렇게 엉망인데 그러놓고서 우리가 응원해주길 바란다면 이거는 정말 도둑놈 10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뭐 이날 있었던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에서 우리와는 대조되는 경기도 또 있었는데 하필이면은 일본도 같은 시간에 경기가 있었어요. 상대는 중국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이거는 아실 분 다 아시죠. 일본이 중국을 7대0으로 완파하면서 뭐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건 뭐 중국이었을 거고 당연히 그 우리에게도 간접적으로 큰 충격을 우리한테 주고 말았습니다. 뭐 일본과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게 더 확연하게 느껴지는 좀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편 우리와 또 같이 이 충격을 받은 팀도 또 있었는데 호주였습니다. 호주가 홈에서 바레인에게 0대1로 패하면서 이번 3차 예선
1차전 최대 이변의 희생양이 되기도 했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정말 운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우선 퇴장 선수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0대1로 졌잖아요. 그 한 골이 자책골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호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불운이 겹쳤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뭐 우리와의 다음 상대 오만은 이제 이라크한테 0대1로 패하면서 한국전에 독을 품고 덤빌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북한은 이제 PK 실축으로 우즈벡에게 이제 0대1로 졸전이었나 봐요. 되게 잘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즈벡이 0대1로 패배를 했고, 그리고 또 놀라운 소식이 있기도 합니다. 신태용의 이제 인도네시아가 사우디의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심지어 인도네시아가 전반 19분부터 먼저 선취골 넣고 이기고 있다 동점골을 맞고 비긴 거였어요. 이전에 제가 축구 단신으로 다뤘던 파이스 골키퍼가 엄청난 선발쇼를 보이면서 또 사우디를 상대로 13년 만에 승점을 따냈다고 합니다. 신태용 감독님이야말로 홍명보 감독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비교가 안 될 만큼 대단한 감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벤투 감독도 아시안컵 우승국인 카타르를 상대로 원정에서, 무려 원정입니다, 3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역시 벤투 감독도 정말 좋은 감독이란 걸 또 하나 증명해냈던 그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태용 감독이랑 벤투 감독, 우리나라가 품을 수 없었던 너무 좋은 감독이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 품을 수 없었던 좋은 감독이라서 그런가, 그래서 인도네시아라든가 아랍에미리트로 갔고, 우리는 현실은 클린스만에 이어서 홍명보 감독이 지금 하고 있네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홈에서 비기고 있고, 정말 생각하니까 정말 기가 차네요. 그리고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경기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야잔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요르단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요르단과 쿠웨이트의 경기였죠. 경기는 1대1로 무승부로 끝났고요. 요르단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좀 아쉬운 경기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요르단이 아무래도 더 한 수 위에 그 평가를 받는 팀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았을까. 서울 팬들도 덩달아 아쉬웠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뭐 제가 준비한 이 내용들은 뭐 여기서 밑도 끝도 없지만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고, 이 얘기 정도를 좀 할 수 있겠네요. 이날 갔던 59,000여 명의 이제 관중들에 대해서 이게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저도 이 제대로 보이콧이 돼서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결과적으로 근데 안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결국 말이 돼버린 것 같아요. 여론도 약간 그런 느낌이 든 게, 거기 가서 야유하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김민재 선수한테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있고, 그럴 거면 못하러 축협에 돈을 내면서 그 자리에서 그 국대를 응원하고 있느냐라는 약간 자조적이고 씁쓸한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 점에서는 안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물론 근데 우리가 진정한 축구팬 이것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라이트한 팬도 다 축구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좋은 의미로 간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뭐 남녀 갈라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약간 선수들이 아이돌화가 돼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축구에 관련된 얘기 말고도 그냥 선수 개인이 좋아서 개인 팬들이 어차피 그 자리를 채워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어느 정도 관중은요, 우리가 보이콧해도 그 성과를 내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선수들도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면서 왜 야유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김민재 선수처럼 이런 상황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뭐 결국은 안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된 거 그냥 다음에는 그냥 저도 좀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 선수들도 이렇게 안 좋아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선수들도 원래 선수들이 잘못 있는 것도 아닌데 애꿎은 선수들이 괴롭다면은 이것도 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선수들은 잘못이 없으니까 선수에 대한 그 응원을 하되, 어떻게 보면 축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항의는 현장에서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김민재 사건도 이렇게 일어났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안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했었습니다. 혼자서 계속 이렇게 패널들이랑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저 혼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사실은 이 울산팬 지우 씨와 지금 요거를 연장전 방식으로 좀 이 경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지우 씨가 또 현장에 계셨었더라고요. 원래 물론 저희 패널들은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는 당연히 보러 갈 생각은 없었는데, 뭐 지우 씨가 발이 넓어서 그런가, 실제로 발 사이즈가 크실 것 같긴 한데, 키가 커가지고 아무튼 드립인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발이 넓어서 그런가, 아는 지인분이 갑자기 이제 티켓 한 장이 결국은 가려던 일행이 못 가서 그래서 아마 그 티켓이 남아서 그 경기를 보러 간 것 같아요. 그랬었는데
뭐 현장에서의 에피소드라 이런 거를 한번 좀 물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너무 집에 늦게 도착하고 이래서 그런가 혹시 집에 도착해서 이제 연장전 통화 가능하면은 연락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걸 봐서는 오늘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 혼자서 새벽에 이렇게 저 혼자서 이렇게 좀 혼자 녹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여기에 대한 얘기는 댓글에도 있으니까 제 혼자서 하는 얘기는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고 그 사이에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로 이번 호해 방송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댓글을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데레리스님과 이제 영등포님의 댓글을 먼저 한번 언급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레리스님이 홍명보와 크리스마는 동급이다라고 이런 의미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대댓글로 쭉 남겨주셨습니다. 홍명보는 그냥 한국말 잘하고 안 웃는 크리스만이다. 이렇게 어떤 분의 댓글을 캡처해서 이렇게 올려주시고 했고요. 그리고 홍명보와 클린스만은 거의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클린스만은 전술 없이 허허실실 웃고 있고 홍명보 감독은 전술 없이 인상을 팍 쓰고 있다. 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홍명보 감독이 지시를 안 내리고 벤치에 앉아서 추가 시간에 그냥 앉아서 그냥 바라보기만 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데리리스님이 아니 무슨 생각 중일까 런 명보 이렇게 그 사진과 함께 또 대댓글 남겨주셨었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걸 반전을 어떻게 꾀해야 되는가 이런 거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뭐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진짜 무슨 생각하고 있었지 그거 외에는 진짜 본인이 감독이 됐으면 뭐 책임을 지고 감독이란 자리라던가 그런 자리는요. 우리 뭐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감투를 쓰고 이런 자리가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대우받는 것보다 오히려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든. 홍명보 감독도 그 자리에 있다면은 감독으로서 많은 연봉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그만큼 그 자리가 힘든 자리고 무거운 자리고 좀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것도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데레리스님이 또 이제 대댓글을 남겨주셨던 게 그 기사의 내용으로 뉴시스의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발췌하고 사진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5일 한국과 팔레스타인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1차전이 열린 서울 월드컵 경기장 관중석에 대한축구협회와 정몽규 회장을 비난하는 걸개가 걸려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같이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이런 비슷한 거를 아마 저도 썸네일을 올렸을 것 같은데요. 일진놀이 몽규, 협회는 삼류, 한국 축구의 암흑시대, 노빠꾸 뭐 이런 식으로 뭐 돼 있죠. 12번째 선수는 11명의 선수와 함께.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야유하거나 비난한다면 이거는 협회에 대한 게 아니라 선수들에 대한 게 아니라 협회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선수들이 혹시라도 오해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부담될까봐 걸개를 걸어줬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거는 울산 팬들이 했었던 그거죠. 피노키 홍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요것도 이제 걸개로 걸려져 있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데레리스님이 몽정규 나가. 그러면서 꿈에서도 보기 싫은 몽정규 아웃. 그러면서 몽정기 영화 포스터를 올렸습니다. 저도 몽정기 이거 근데 포스터가 이랬었나요? 이렇게 저질스러웠나? 뭔가 보니까 별로 눈이 베릴 것 같은 약간 포스터가 이렇게 좀 있는지 몰랐네요. 저는 몽정기 1, 2편을 저도 다 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포스터가 이랬었는지는 저 기억이 안 나고 몰랐었는데 몽정기 1편이 막판에 이제 싸이가 나와가지고 좀 재밌는 그 마지막 엔딩을 보여줬던 게 생각이 좀 납니다. 여튼 몽정기가 이럴 때 나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 사퇴하라 하면서 사정규 뭐 몽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순서 글자 숫자를 바꿔가지고 막 항의했던 그런 댓글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그거를 염두하고 데레리스님이 이렇게 댓글을 다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님이 오랜만에 이제 또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바로 달려서 경기 끝나자마자 이렇게 댓글을 달으셨을까 싶기도 하고 영등포님이 이제 또 대한민국 팔레스타인 0대0 이 정도면 선수들이 MK, MB 알아서 나가라고 무력 시위하는 거 아닌가요? 클린스만은 대체 그 많은 위약금을 물면서 왜 내쫓았나요? MB보다 훨씬 더 나은데 진짜 열받네. MK, MB 아웃. 촛불이라도 들어야 한국 축구 죽어가는 거 그나마 살리지 못하더라도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나중에 수습이고 책임이고 손도 못 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튀기 전에 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라고 상당히 열을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축구 팬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게 지금 5만 경기가 이제 곧 있잖아요. 5만 경기 하고 또 이제 이 경기에 따라서 할 얘기가 좀 더 있을 것 같고 패널들도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이따 그 얘기들도 아마 나중에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댓글 중에 쿠사마님의 댓글이 있어서 이 댓글 한번 좀 보면은요. 코리아컵 결승을 왜 서울에서 해야 하는지, 만약 서울이 올라왔다면 홈 어드밴티지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당최 이해가 되진 않네요. 우승 상금이나 좀 올려라 축협아. 이런 걸로도 축협이 비판을 여기서도 받네요. 그럼에도 서울서 동해안 더비를 볼 수 있는 기회라 시간이 된다면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경기장에서 뵙게 된다면 인사드리고 싶네요. 어느새 밤낮으로 선선한 가을이 찾아왔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대준씨 건강 챙기면서 논문 쓰세요. 중앙 K리그 화이팅! 그리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시 원래 닉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추신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숭이 마스크라고 이렇게 팟빵에 이제 닉을 바꿨다가 다시 또 이제 쿠사마님으로 복귀를 하셨네요. 우선은 뭐 논문 때문에 저도 논문 쓰다가 자기 전에 너무 이거 그냥 자면은 열불 나가지고 넋두리라 남겨야겠다 해서 녹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한 2시쯤 됐네요. 저도 이제 빨리 자고 내일 출근해야 돼서 이게 근데 약간 저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이게 편집이 좀 늦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자고 편집을 아침에 하면은 조금 늦게 올릴 수도 있겠네요. 편집이 조금 허접하더라도 시간이 없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455화 방송이 올라오자마자 또 지수아빠님께서 잘 듣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기도 했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도 이렇게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내일 출근해야 되다 보니까 편집이 조금 허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 상황이면 이 5만 원정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런 경기력이라면 5만 그 원정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이 경기력 내용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좀 드네요.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으로도.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다시 뵙는 걸로 하시도록 하고요. 그 이후거나 아니면 그 전일 수도 있는데 재훈 씨와 데이 씨가 연장전 방송을 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방송의 내용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저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될지 저도 기대해 보면서 이번 호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무리하기 전에 요거 얘기도 좀 해야겠네요. 공지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말로써 이게 남겨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11주년을 맞이해서 조촐하게 이벤트 중이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가 이런 형식의 이벤트,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벤트가 계속 연달아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연달아서 할 것 같은데 지금 사진을 하면서 어떤 상품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사진 이미지로 말씀드렸지, 한번 보여드렸지 설명도 못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세 분을 이제 저희 방송을 가장 많이 청취해주신 9월 9일까지 많이 청취해주신 세 분께 선물을 드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1, 2, 3위가 나올 텐데 이 상품들을 이제 이 상품들의 드래프트처럼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1등 하신 분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 중에 2등이 고르고 나머지 떨거지를 3등이 갖는 요런 방식으로 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좀 미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권을 먼저 드린다. 1등, 1, 2, 3등한테. 그리고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할지는 좀 저희끼리도 회의를 해보고 이런 이벤트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간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준비된 것들이 이거 외에 또 있는데 우선은 이번에 이제 드리기로 한 상품은요. 우선은 스타디움 3D 퍼즐이 있거든요. 우리 뭐 포즈난 박았다, 뭐 응원을 포즈난을 했다, 뒤돌아서 하는 그 응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축구팀 원래 지명 이름이긴 하지만 레흐 포즈난이라는 폴란드 팀이 있죠. 그 폴란드의 명문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스타디움에 3D 퍼즐이 있어요. 그 3D 퍼즐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유럽에서 이제 사왔던 뭐 당연히 뭐 이거는 뭐 짝퉁이 없죠. 정품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아무튼 3D 퍼즐이 있는데 이거랑 그리고 또 이제 유니폼이 있어요. 유니폼이 이제 미국의 이제 포틀랜드 스론이라는 축구팀 나이키 정품
레플리카가 있는데, 근데 이게 사이즈가 95 사이즈밖에 없거든요. 95에서 100, 그러니까 100 사이즈긴 한데 100 사이즈인데 아마 이게 좀 슬림핏으로 좀 타이트하게 나와서 사실 95 사이즈라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 근데 이 사이즈가 원치 않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자기 사이즈가 맞지 않는 거를 해서 세트로 그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농구팀이 있죠. 그 팀이 우승했던 우승 기념팀이 있습니다. 이 나이키의 정품인데, 이건 사이즈가 M 사이즈부터 이제 115 사이즈까지 3X 라지까지 제가 그 사이즈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유니폼이 사이즈에 맞지 않는다면 그 유니폼을 수집용으로 하나 가지고 계시고, 또 입을 수 있는 옷을 티셔츠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나이키 티셔츠를 같이 드리는, 이걸 두 개, 이 유니폼이랑 이 NBA 티셔츠를 세트로 드리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디다스 스냅백 있죠. 스냅백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 뭐 축구 카드까지 스포츠 카드까지 포함해서 같이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요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래프트처럼 순서대로 1등, 1, 2, 3등한테 먼저 이제 선물을 우선권을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드릴 것 같다. 그리고 아마 이 이벤트 끝나고 아마 같은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어떻게 좀 바꿀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이벤트는 계속 이어가니까 구독이랑 저희가 구독 뭐 좋아요 이런 거 눌러달라고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저희가 한번 통계를 봤더니 아니 구독한 분보다 구독 안 하신 분이 저희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구독자보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해가지고 저희도 이 얘기를 좀 해야겠다. 저희끼리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도 결국 이 말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말씀까지 좀 드리게 됐고요. 제가 혹시 또 혼자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 같이 얘기하면은 이제 주고받거니 하는데, 혼자서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 뭐 또 뭐 말실수한 게 없는지, 또는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빼먹은 말이 없는지 이런 생각 좀 드네요. 참고로 이제 제가 지금 축협을 이렇게 좀 비판하고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 추억에 정말 멋진 선수였던 홍명보 전 선수가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게 저도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어떤 분들은 진짜 뭐 건수 잡았구나 뭐 되게 기분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기분 좋지 않다는 거 뭐 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걱정했던, 우려했던 게 이대로 나와버리니까 내 예상이 빗나가질 않네, 짜증나네,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좀 이거 끝내기 전에 요 얘기도 하자면, 고백을 하자면 정몽규 제가 아마 패널들 중에서 유일하게 정몽규 회장님과 말을 좀 섞어봤던 사람일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은 정몽규 회장과 얘기할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근데 뭐 지금 고백하자면, 지금 저도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좀 스탠스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정몽규 회장을 좀 약간은 그래도 지지하는 편이었거든요. 뭐 완전 지지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정몽규 회장이 되게 생각보다 권위적이지 않았고, 제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길게 만난 것도 아니고 잠깐 얘기를 나눈 것 뿐입니다만, 그래도 K리그 그 경기장에서 일반석에서 막 보고 계시고, 그래서 말을 건네면서 이렇게 정몽규 회장과 얘기를 나눴었을 때는 되게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벤투 감독, 그때 만났을 때 당시가 벤투 감독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본인의 사비를 썼던 그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큰 결심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잖아.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자기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감독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한국 축구를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사비를 쓰시고 이렇게 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축구 팬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고마움을 진짜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벤투 감독 때 너무 그때 벤투 감독이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축협도 그때는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축구 팬들이 드세이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하게 되고 비난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2022 그때 카타르 월드컵 때는 축협을 어느 정도 실드를 쳤었어요. 기억나실 분은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그때 이후부터 축협 행보가 점점 이상해지더니, 그래서 저같이 이제 그래도 정몽규 회장을 그래도 그동안 그래도 좋게 봤었던 저 같은 사람마저도 이렇게 등을 돌렸다면은, 축협의 지금 행보는 정말, 그리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정몽규 회장의 지금 이 행보는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저 같은 사람도 좀 실드를 칠 만한 저 같은 사람도 결국 등을 돌린 거잖아요, 이번엔. 이건 좀 진짜 좀 심각하게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져서 가고 있다는 거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좀 이 축구를 계속 국대 축구를 이렇게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돼요. 하필 저는 또 성남 팬이어가지고 성남도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국대나 성남이나 지금 좀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2000이 저희가 그나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게 남길 감독 때였었는데 남길 감독이 이제 그 구단의 고위층과 이제 고위층이 이제 남길 감독이 고위층의 말을 잘 안 듣는다 해서 고위층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그 남길 감독에게 좀 싸움을 건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래서 남길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박차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여론을 좀 잠재우려고 2002 멤버였던 김남일 감독, 초보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 치면서, 그래서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검증된 감독이 있었는데 그 감독이 나가고 그 스타긴 하지만 그리고 멋있고, 그래 남길 감독 멋있긴 해 남자가 봐도. 근데 그거 떠나서 축구 감독이 멋있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초짜 감독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김남일 감독이 인기가 좋으니까 야 두고 봐라, 두고 보고 못하면 그때 욕해라, 잘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랬거든요. 근데 결과는 망했죠.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김남일 감독만의 탓이라고. 그러니까 김남일 감독도 되게 잘하려고 노력했던 걸 알기 때문에 김남일 감독을 욕하고 싶진 않았어도, 지금 그때 상황이 남길 감독이 나가면서 같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정효 감독이거든요. 이정효 감독까지 같이 놓친 겁니다. 왜냐면은 남길 감독이 있고 그 아래에서 이정효 감독이 이제 보좌하면서 이제 성남이 잘하고 있었는데, 남길 감독이 나가버리면서 이정효 감독도 같이 따라가 버렸거든요, 제주로.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현재 수원 감독인 변성환 감독도 성남의 코치였었는데 나름의 이제 그 전술적인 역량이 있던 그 코치도 같이 놓쳐버리고, 이런 진짜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능력을 갖췄던 코치진을 다 몰아내고 2002 멤버라는 이유로 그분이 이제 스타성으로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성적을 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김남일 감독님도 사실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약간 잘못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포부긴 했지만, 남길 감독 수비만 하더라, 나는 수비만 하지 않는다, 공격이랑 수비 다 같이 하겠다 해놓고서 공격과 수비 둘 다 안 됐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길 감독이 무조건 최고다 이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때부터 이제 성남이 다시 몰락의 길을 다시 걸어오게 되었고, 지금 그게 여기까지 온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성남 팬들 저랑 비슷할걸요, 지금 생각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튼 좀 성남도 날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도 좀 날리고, 지금 상황이 정말 양쪽으로 이제 겹쳐가지고 중첩돼서 짜증나서 요즘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세상이 지금 의료 대란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물론 더 큰일이고 그깟 공놀이로 열받을 게 뭐가 있겠냐면은, 저희 같은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이런 생각에서 이 축구 팬들의 마음이 아마 저랑 좀 비슷한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시고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튼 요 얘기는 제가 준비했던 얘기는 아닌데 생각난 김에 이 얘기를 하게 됐네요. 아무튼 저의 할 얘기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아마 이제 여기에 대한 또 의견들이 많을 거예요. 의견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 댓글들도 다음에 방송 때 한번 좀 심도 있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까지. 저도 내일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오늘 방송은 호의 방송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 남겨주신 이 청취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남겨드리면서 다음 방송 때, 그리고 이제 재훈님과 데이씨가 언제가 될지 모르죠. 또 연장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 방송도 기대해 주시면서 다음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두 손을 마주 잡고 저 별의 눈물을 바라보고 있어. 오래전부터
지금 이 시간 전하고 싶던 날이 밤의 공기 속에 흩날리네. 쏟아져 내리는 눈물들이 당신의 얼굴을 밝게 적시네. 이미 사라진 시간들인데 나의 맘을 울리고 있네. 쏟아져 내리는 눈물들이 차가운 밤을 뜨겁게 적시네. 이미 사라진 시간이라도 나를 사로잡네. 우리 사로잡네. 캄캄한 이 밤 우린 더 높은 곳을 향해 저 별의 눈물을 내안고서 달리네. 쏟아져 내리는 눈물들이 당신의 얼굴을 밝게 적시네. 이미 사라진 시간들인데 나의 맘을 울리고 있네. 쏟아져 내리는 눈물들이 차가운 밤을 뜨겁게 적시네. 이미 사라진 시간이라도 날 사로잡네. 우리 사로잡네. 캄캄한 이 밤 이젠 메마른 하늘 아래 덩그러니 남은 지금의 시간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나상호입니다.